양양 수산항으로 루어 낚시를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동해막국수라고 있거든요. 여기 물막국수가 시원하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옵니다. 이날 강릉 밑으로는 냉수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양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내양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낚시하는 동안 날씨는 잔뜩 흐렸습니다. 다행이었고요. 오전 11시에 도착했는데 작은 방파제가 닫혀 있어서 큰 방파제 쪽으로 갔습니다. 이날 흐려서 한낮에도 낚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에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요. 샌드박스에서 나오는 쇼치그 40g으로 첫 번째 캐스팅을 했습니다. 장타를 쳐서 메탈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34초가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짧게 저킹을 주고 바닥을 찍고 저킹을 주고 바닥을 찍고를 반복했습니다. 수산항은 집에서 가까워서 가끔 오는 곳인데요. 방파제 주변에 여밭이 없고 모래밭이라 메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질을 받았어요. 낚싯줄을 감다 보니까 광어라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잡아보고 처음이라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릴을 돌려서 낚싯줄을 감는 것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기 사이즈는 대략 금지체장인 35c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낚싯줄을 감았어요. 수산항에서는 작년에 루어 낚시로 10월 말에 고기를 낚아보고 올해는 처음으로 루어 낚시로 고기를 낚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고기가 스키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고기가 작아서 그냥 드롭봉을 해도 될 것 같아 보였어요. 낚시조끼에 사실 립그립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광어가 잡힐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플라이어만 써서 고기 입에서 바늘을 어렵게 꺼냅니다. 35cm가 넘으면 킵해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길이를 재보니까 32c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스팅을 합니다. 사실 왼편으로 찌낚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날 조류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라서 찌낚시 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멀리 던져서 회수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질. 순간적으로 큰 고기를 낚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면 낚싯대로 광어를 뽑아낸 만큼 릴링을 해서 줄을 회수해야 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광어를 잡다 보니까 낚싯줄 감는 것도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동작이 뭔가 뚝딱대고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원래 로드로 뽑아내고 그만큼 낚싯줄을 회수하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낚인 고기가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팔을 바꿔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꽤 큰 광어가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광어가 떠올라서 사이즈를 보니까 한 50cm에서 60c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분은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쫄보여서 방파제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줄로 잡아 당기려고 했는데 고민하는 동안 빠져버렸습니다. 오자 광어를 갖고 집으로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엄청 허무하더라고요. 포인트를 이동해볼까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내항에는 에깅하는 분도 계셨고요. 찌낚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자 광어를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는데요. 수산항 큰방 등대 쪽은 방파제가 워낙 커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공포항에 도착했는데요. 보통은 주차장이 좀 여유 있는 편인데 이날은 거의 차대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 봉포항 뒤쪽에 갯바위로 접근하였는데요. 물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물속에서 스노클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돌다리를 건너면서 바닷물을 만져보았는데요. 물이 미지근하더라고요. 갯바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봉포항 갯바위는 5월 중순에도 친구들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루어 낚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갯바위에 도착하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도 던질만한 자리가 있어서 해변가 쪽으로 한번 던져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괜히 보고만 가. 이거는 좀 크다. 이쯤 되면 이제 딱 이쯤 되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채비는 어떤 거였을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산항에서 입질을 받았던 샌드웍스 쇼치그 40g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동포항에 와서 첫 번째 캐스팅을 했습니다. 루어가 수면에 닿고 나서 바닥을 찍는 데까지 10초에서 11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화면 오른쪽에 있는 갯바위에서 왼쪽으로는 바닥에 밑걸림이 없는 곳입니다. 바닥을 찍고 릴링하고 바닥을 찍고 릴링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입질을 동포항 갯바위에서 받았습니다. 광어 루어 낚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때는 적당히 드랙도 풀고 낚인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릴링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릴 때도 좀 작은 녀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수면을 스키 타고 오는 광어 모습을 보니까 거의 깻잎에 가까운 작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스팅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라 바닥을 찍는 데까지 한 10초 정도가 걸렸고요. 5바퀴 정도를 감아주고 바닥을 찍고 또 3바퀴 정도를 감고 바닥을 찍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녀석이 입질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큰 놈은 아닌 것 같았고요. 제가 쓰는 로드가 시마노 문샷 106 미디움대인데요. 아까 오짜 광어를 수산항에서 끌어올릴 때는 로드가 좀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겁이 났었는데요. 30cm 전후의 광어는 그냥 가볍게 드롭봉이 되겠더라고요. 일단 딱 봐도 금지체장인 35cm에는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내주기는 좀 아쉬워서 사진이라도 한 방 찍기로 했습니다. 갖고 있는 줄자로 정확히 측정을 해보니까 31cm가 나오더라고요. 아쉽지만 결국은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낚시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낚시조끼에 립그립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립그립으로 광어를 잡고 메탈을 빼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광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패대기를 쳤네요. 이렇게 광어 4마리를 걸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태백산맥에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